입동이 지난 지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추워졌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현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동영상 자료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항상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효충의 단체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새마음교육 지도사 양성에 있어서 벌써 3기를 마치고 4기가 11월 22일 날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청취를 해주시고 현장에 오셔서 지난번에는 필기 평가를 했는데 아주 실력들이 좋으셨습니다. 제가 기준이 70점 이상 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합격자 거기에 올르셨고, 오늘은 이따 실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 오실 텐데, 아무튼 제가 하는 강의가 11월 22일 날 종강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충성 쪽에 비교적 강사가 덜 오셨는데, 오늘 충성 쪽에 강의를 하시고자 현직에서 많은 실적을 옮기셔서 우리 국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신 과거 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충성의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충성 방법이 있다, 그런 실감나는 말씀을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라에만 충성하는 것, 군대를 가고 세금 잘 내는 것만 충성의 주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곧 충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참 현직에서도 명망이 높고 대전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신 이건표 전 초등학교장이셨고, 현재는 운사무라고 하는, 여기 써있는 대로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님을 올해 역임을 하신 이건표 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이건표 인사드립니다.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제 들으시면은 이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가 이제 의아심을 가질 텐데,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할 때 시교육청의 그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소년체전 담당 장학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자리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선수를 잘 육성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가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거기서 3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운동을 한다는 선수들이 적어가지고 운동선수 확충에 하는 심혈을 기울일 텐데, 정말 열심히 잘 하던 운동선수, 소년체전에 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딸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선수들이 느닷없이 운동을 그만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뛰어가 보면은 그 당시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가정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선수들이 운동부에 가입만 하면은 등록금이 면제되고 또 급식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고자 이제 운동부에 가입한 애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운동부에 가입을 하면은 그 매일 빵 하나씩은 간식으로 줬어요. 그걸 먹고 싶어서 운동부에 가입한 애들이 있는데, 막상 운동부에 가입해 보니까 자기가 신어야 할 운동화는 자기가 사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트레이닝도 자기가 사서 입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걸 해줄 능력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운동 못하겠습니다 해갖고 운동을 그만두는 그런 유망주 선수들이 가끔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래도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줄 방도도 없고, 그래 그걸 가슴앓이를 하다가 장학사 시절을 끝나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나왔을 때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았어요. 자, 모아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있는데, 어른인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면은 얘는 분명히 앞으로 최소한 국가대표 선수 이상은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서 말을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이다, 좋은 뜻이나 해갖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1명, 2명 모여서 80명, 100명까지 모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모임을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정하고 우리 매달 회비 10,000원씩을 걷자. 그래가지고서 매달 10,000원씩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 이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운동화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그만둔 애들부터 먼저 뽑았어요. 그런 애들을 뽑아서 맨 처음에 4명을 뽑았죠. 100명이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4명은 이제, 그래서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을 줬어요. 20만 원씩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뒀던 애도 다시 나 운동한다고 와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장학생을 만들어서 그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재단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들이, 저희는 한 달에 20만 원씩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 한 금메달 따왔을 때만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뽑힌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잘하든 못하든, 또 운동하다 보면 다쳐서 못할 때도 있고, 또 이제 기록이 안 나와서 이렇게 메달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맘 놓고 운동해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꼭 계속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2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없는 집에서는 그 20만 원이 굉장히 큰 모양이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18년째 운사모를 제가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회원도 좋은 뜻이라 해갖고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지금 17년째 운사모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들어간 우리 회비는 6억 원에 가까워요. 6억 원에 가깝고, 그렇게 큰 장학생들이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장학생들이 최소한 국가대표가 되든지, 최소한 실업팀이나 대학팀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로를 열어줬죠. 그 애들이 그렇게 자라났는데, 지난 파리올림픽 때
거기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2개를 땄어요. 오상욱 선수 아시죠? 예. 뭐 하죠? 오상욱 선수가? 펜싱. 펜싱. 세계 1인자죠. 걔가 오고 또 은메달 딴 사람도 있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관왕짜리가 고국에 돌아오니까 TVN 유퀴즈 보셨죠? 네. 유퀴즈 그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불러서 오상욱이를 거기서 이제 출연을 시켜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상욱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운사모에서 도와줘서 지금이 내가 있다. 해가면서 제 얘기를 하면서 그 회장님이 이건 회장님이 자기 아버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애들이 이제 고마워하는 줄까지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니까 TV에 발칵 뒤집어져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출연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 훈사무 우리 그 모임을 선전하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했더니 서울서 탤런트라고 타는 큰 좋은 차 있잖아요. 그걸 대전 집이까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 그걸 타고 이제 우리 가족을 타고 서울까지 가서 끝나고 나니까 또 집이까지 태워다 주게요. 또 덤으로 유퀴즈 프로그램의 마지막 퀴즈 맞히면 돈 주잖아요. 100만 원까지 또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참, 그동안 18년이라는 시간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때는 그 장학금 어떤 모임도 회원들이 100% 회비 내는 모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리 뜻이 좋아서 들어왔어도 어떤 때는 회비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회비 10,000원씩 들어오는 돈은 지금까지 10원 한 장도 딴 데 써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다 갔죠. 그랬는데도 어떤 때는 회비 줄 게 모자라. 그럼 어때요? 긴급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서 나 큰일이다. 빨리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분들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꾸려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비 거둔 돈은 다 학생한테, 장학생한테 가니까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려도 돈이고 뭐 하고 뭐 회식이든지 총회하다 모자르는 돈도 어디 할 데가 없어.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회칙을 고쳐가지고 회장은 1년에 200만 원 이상, 부의장은 50만 원 이상 찬조금을 내라 하고 회칙을 정해서 저는 매년 200만 원 이상을 내고 부의장들은 50만 원씩 내면은 몇백만 원 돼요. 그걸 가지고서 운영이 나가고 있고 사무국에 있는 회계인이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못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오상욱 하나만 봐도 운사복 아니었으면 걔 중학교 2학년 때 운동 그만뒀어요. 왜?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야. 조금 살만한데 걔 2년 후에 걔 형이 펜싱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펜싱 같은 걸 뒷받침하려면은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상욱이가 또 펜싱을 한다고 하니 그 아버지가 상우가 너희 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다. 너 그만둘 수 없니? 그래 얘가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감독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 좀 뽑아주십시오. 얘 정말 훌륭한 선수 될 겁니다. 그래 제가 조사해보고 하니까 지금 정말 차질이 있어.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 어떻게 저 애국했습니까? 네. 애국했죠? 예. 예, 그래요. 이게 애국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높이뛰기 우상혁이라는 애 있죠? 예. 아주 걔가 요새는 더 인기요. 걔도 우리 운사모 장학생이고 우상혁이가 같은 기수예요. 이 3기 장학생.
근데 지금 17년 됐으니까 이제 17기 장학생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3기 장학생들이 성공했는데 그 밑에 14기의 장학생이 지금도 커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저 애국했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애국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아이들 42년간을 가르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약해서 부모님들이 호적에도 얘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갖고 호적에도 늦게 올릴 정도로 약했어요. 그리고 내 제위로 형 하나는 돌아가셨다고 하래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이건 틀림없어요. 뭔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뭐 하다가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보면 딱지 한 장을 따보질 못했어요. 어려서요. 그런데 문제는 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 몸이 약하고 그러면 옛날에도 왕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왕따 당하고 얻어맞고 울고 다니고 뭐 하고 했는데 공주 교대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대학생이라고 해봐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루는 운동장 따뜻한 이제 햇볕 좀 쬐려고 운동장가에서 이렇게 몸을 좀 거리는데 운동장 저쪽 끝에서 우리 이제 누가 운동공을 던지고 받고 해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부요. 그래 이제 한번 호기심으로 봤더니 누가 한 분이 막 저한테 뛰어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야, 너 운동 잘하게 생겼다. 저 핸드볼 불어라 하는데 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생전 처음으로 운동 잘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래서 덜커덕 예 들을게요 하고 했는데 이게 난리였네. 그다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몸도 약하지 운동 안 하면 달리기 잘하나 뭐 하나 하는 사람이 핸드볼부에 들어갔으니 그 당시에 선배님들이 너 같은 놈 나갔을 텐데 선수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핸드볼 보면 가면 최소한 7명은 있어야 시합을 뛰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놔뒀지 지가 운동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엎으세요. 이것 좀 아까 했는데 없으니까 받아줬지. 그런데 얼마나 고생인지 수술을 얻어맞고 옛날에 많이 때렸어요 또. 그리고 선배님들이 하루는 이거 우리 후배들 버릇값 고쳐야겠다 생각하면은 공바구니가 대나무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야구바타 하나를 갖고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죽은 날이었는데 눈치만 보고 뭐 하는데 아니나 달라요. 운동 끝나고 나면 주장 형님이 1학년 엎드려 뻗쳐 정신 차려왔다고. 그러면 1학년들 쭉 엎드리죠. 그러면 저는 저만큼 눈을 지금 갖고 이제 지켜보는데 주장 형님이 야구바타 들고 첫 번째부터 이거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면은 엉덩이를 때리는데 한 번 치면은 짹 소리가 나요. 그 옛날 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학교 끝나고 내과에 가서 회출 하나 꺾어갖고 깨구리 있으면 때려서 그 뒷다리 뽑아서 구워먹고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짹 소리가 그때 나는데 이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짹 소리가 나가지고 다리 팔 쫙 뽑고 팔을 떨어요. 옆에서 오면은 그럼 제 차례 오면 그냥 이리랑 물고 뭐해도 맞으면 저도 짹 하는 거요. 이렇게 해서 한 형님이 쭉 때리고 가면 그 다음 사람 또 때리고 8대를 맞아요. 7대를. 여기가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밤에 잘 때는 약 바르고 엎드려서 자야 되고 수업 시간에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2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몸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뭐 1시간 이상을 계속 달려도 괜찮을 정도고 몸이 튼튼해지니까 마음이 튼튼해져요. 제가 느껴. 그다음부터는 뭘 해도 자신 있어. 그리고 한 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고요. 이걸 완전히 제가 바뀌었어요. 이걸 바뀌고 나서 내 생각이 내가 앞으로 선생님 할 때 내 애들 운동 가르쳐야겠구나. 운동 가르쳐서 운동정신을 가르쳐주면 못할 게 없겠다. 이 생각이 벌떡 들어서 저는 42년 이제 교직생활 하는 동안 나중에 장학사, 교장, 교감할 때 빼고는 한 30여 년 이상은 계속 운동부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만들어 운동부를 조직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면서 저는 꼭 한 게 뭐냐. 운동선수들, 니들 공부와 같이 해야 된다. 운동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운동선수들 공부 안 가르치다시피 했어요. 그냥 거의. 근데 아니요. 운동선수가 한 100명 중에서 1명 성공하는 게 운동인데, 1명 성공해서 이름을 낸다고 해도 나머지 99명들 그냥 주저앉고 만다. 해가지고 꼭 공부를 가르쳤어요. 처음에 시골에서 가르치다 도시 대전 와서도 가르치고 항상 운동부를 조직해서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같이 하는 거. 그래야 절름발이가 안 된다.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칠 때 시골에서는 운동 끝나고 집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시골은 산 넘어 자연불학이 있고 또 내과 건너 자연불학이 있어서 애들 학교로 모을 수가 없어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 동네별로 공부방을 만들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오토바이 타고 돌면서 걔들을 가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대전에서는 애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은 밥을 먹고 학교로 다시 와요. 와서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3시간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공부에 하러 안 나오는 사람은 운동부에서 뺐어. 넌 안 시켜. 정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으면 억지로라도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게 돼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월말고사 보고 뭐 보고 하면은 전교 1등, 올등 하잖아요. 운동부 육상을 주로 가르치는데 육상부 애들이 공부 전교 그 학년 1등을 하고 운동을 나가서는 이제 우승기를 항상 가지고 금메달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손목을 붙잡고 저한테 와요. 우리의 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운동부가 60명, 70명씩 돼요.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 가르치는 저는 공부 가르치는 것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요. 우선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나는 내 모든 거를 다 바치고서도 또 바치고 조금 남은 거 요만큼 남은 것까지도 바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본분이 그거고 그래 아낌없이 그렇게 바쳤는데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시골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시골에 있을 때 어디 가다 보니까 내 고향 학교에 가게 됐어요. 고향 학교를 갔는데 그 고향에 옛날에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얘들이 너 죽은 다음에 네 상여 뒤 쫓아올 애들이다.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가니까요. 제가 거기서 죽으면 걔들이 이제 옛날엔 상여 쭉 가면 사람들 쫓아오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또 내 반에 가서 보니까 요 애는 옆 동네 형님의 자식이고 얘는 같은 동네 먼 친척의 조카뻘이고 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 야 정말 다른 때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공부 열심히 가르쳤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자는 머리맡에는 애들 교과서가 다 있고 이제 옛날에는 원지를 긁었어요. 이렇게 가리방이라는 데다가 이제
촌농 입힌 거기다 원 글씨를 써가지고 막 등산 밀었잖아요. 이걸 놓고서 자요. 자다가 깨면은 아 오늘 2시 이렇게 더듬어서 내일 둘째 시간에 국어인데 국어는 뭘 가르쳐야 되는데 보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근데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고 났다고 해도 하면은 그 다음날 수업 시간이 훨씬 쉬워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뭘 가르쳐야지 항상 보고 그리고 자다 깨면 한 장씩 그 가리방에다가 시험지를 제가 이제 하고 쓰거든요. 그날 지난날 배운 거 요점만 써서 이렇게 뭐 해서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하게 됐느냐? 애들한테 이제 내 고향 학교라고 가서 이제 월말고사를 보니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50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학교는 월말고사 와서 평균 70점만 넘으면 상을 줘. 그런데 그 상 주는 것도 1명, 2명 받을까 말까예요. 그 전 학교에서는 아무리 구한다 해도 90점 이상의 상을 줬거든요. 야 이건 아니다. 내 고향 얘들 공부하게해서 정말 서울대학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가리방 머리맡에 있는 거 거기다가 원지를 시험지를 박으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내 반의 아이들이 이제 40명 정도 됐는데 3번 시험 볼 거를 제가 등산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첫 번째 시험지를 줘요. 그래도 또 소용없어. 그럼 다시 설명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시험지 두 번째를 또 주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종아리도 때리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가리방을 긁은 그 시험지가 넘버 1, 2 번호를 매겨서 했으면 270장, 280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침에 한 1시간 일찍 와라. 그래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화장실 갔다 와서 그때가 또 가르치고 오후에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뭐하고 했는데 한 달을 죽어라고 이제 가르쳐 봤어요. 한 달을. 그래서 3월 말 이제 월말고사예요. 그때 이제 반평균이 전에 한 50점이다 하면은 3월 말 시험을 크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시험을 볼 때 기대를 하죠. 야 많이 올랐을 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도 시험을 채점을 해보면 평균이 약 51.7이나 요 정도로 이렇게 실망이 대단히 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한 달 더 가르쳐보자 하면서 4월달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바쳐가고 가르쳤죠. 그래서 4월달 시험을 보고 이번엔 많이 올랐을 테지 하고 보면은 한 52.8이나 요 정도 요래 그때는 정말 실망이 커요. 이 애들이 정말 모자른 애들인가 그만 포기해야 되나 하다가 한 달만 더 가르쳐보자 하고 5월 한 달을 더 뭐라고 가르치죠. 그러고 별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월말고사를 또 봐요. 보고 나서 채점하는데 뭐가 기분이 달라. 이상하다 하고 하는데 요만큼 한 54점이나 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만큼 72점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느 때 해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느낀 게 100일의 법칙. 100일의 법칙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린애들 낳으면 100일 지나면 뭔가 다르죠. 바뀌어지죠. 이게 공부도 100일은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도 한 달 동안 놀으면 성적 안 떨어져요. 한 달 그냥 놀아도 안 떨어지고 2달째도 안 떨어지다가 3달째 놀면 뚝 떨어져. 이게 100일의 법칙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씨름을 하니까 나중에 얘들이 평균 점수가 50점에다가 나중에는 연말 다 될 때는 92점 막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때 놀랐어요. 이때 아마 그 당시 전 시골 오지에서 했었는데 저기 뭐야 대전도 이 정도까지는 아마 나왔으려나 이 정도? 대전에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92점, 94점까지 나오는데 나왔던데 이렇게 되려면은 40명 중에서 성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제 40명 중에서 올백이라고 하는 게 2명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 95점 이상이 한 25명, 30명 나와야 되고 또 80점 밑이가 한두 명밖에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요게 셈이부터 들여서 얘들이 4학년 때 맡은 애들을 5학년 때 또 그대로 끌고 올라가고 6학년까지 해서 저는 이제 그때 서울대 내 고향 학교에 서울대학 하나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3년을 맡아서 했더니 얘들이 각 중학교로 가서 1등 막 쫙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고 지금 고위 공직자 있고 뭐하고 고향에 가면 저 굉장히 저 우대를 해줘요. 거기 와서 뭘 나오려나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가르쳤죠. 운동을 가르쳤는데 우리 여기 장학사님도 아시는데 거기서 옛날 학교관 경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벽지학교 전교생이 19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산에 있을 텐데 아산시에 군에서 종합우승 그러면 대전으로 와서 이제 그때 대전 충남 그 분리가 안 돼 있을 때라 시합을 같이 하면 대전에 그 당시 유천 초등학교니 뭐 이런 데가 한 4,0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저희는 190명. 그 대전시 대표가 그때 어디 유천하고 어디 나왔는데 그런데 분리치고 종합 우승을 해서 그 2년을 연속 종합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분들이 지금도 저 만나면 당신 있었을 때 그때가 기적이었다. 신화였다 우리.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사람이 뜻을 세워서 꾸준히 끝까지만 포기 안 하면 뭔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자신 있어요, 보든지. 그렇게 했고 이제 대전 와서 이제 거기서 운동 가르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시골은 예산도 없고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 뜻에 따라서 애들 운동하면은 좀 먹이면서 해야 되잖아요. 간식이라도 주고 먹여야 되는데 우유 하나를 안 줘. 네? 네가 좋아서 시키는 거니까. 네? 그러네?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럼 시골 학교는 이제 교문만 나가면은 눈바닥에 맨개구리 아니에요. 그거 잡아서 뒷다리 뽑아서 구워 먹였는데 이제 나중에 먹이다 보면 개구리도 이제 귀해요 거기가 이제. 그러면은 뭘 하나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은 이제 하다가 숙직을 해요. 숙직을 하면 하루에 숙직비가 300원이요. 그럼 사흘을 숙직을 하면은 900원이 이제 손에 쥐잖아요. 그러면 천안으로 나가서 정육점으로 가요. 정육점에 가서 돼지뼈 그 잡뼈라고 해서 이제 한 마리 분을 이만하면 그 800원이에요 그때. 근데 정말 사고 싶은 거는 그 등뼈 있죠, 등뼈. 그거 하나만 사서 고기가 많이 붙어 있어 그건. 근데 이건 하나가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그 잡뼈 이만큼 사다가 학교에 가면 가마솥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그걸 푹 삶아요. 삶아서 운동 끝나면 보여라 그래서 우동대접을 하나씩을 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애들 먹이면 내 입에 뭐 씹던 고기 조각이 있어도 애들이 먹고 싶으면 빼서 넣어줘야 돼요.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정형편 노력고 하니까 그렇게 돼지뼈를 삶아 먹였는데 이것도 3번 삶으면 뼈가 뚝뚝 부러져. 그렇죠? 뼈 부러지죠? 뼈가 뚝뚝 부러지면 맛도 없어. 고기 맛도 안 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아직 숙직을 다시 3번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 동네 저 친구 공기총을 빌려다가 운동장에 나무에다
받쳐놓고 있다가 참새 한 마리 나오면 날라오면 운동 가르치다 그거 한 마리 떨어뜨려서 이런 가마솥에다가 그거 한 마리 벗겨서 여기다 넣어봐야 얼마나 저기 되겠어요. 그래도 그래야만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좀 기적을 이루고 뭐하고 했는데 그 애들 나중에 저기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좋은 대학이라는 데 가고 지금 훌륭하게 된 애들 많이 있어요. 그 기숙제 있을 때 애들이 거기에 그래도 뛰어나게 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애국한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도시에 와볼까요? 도시에 와서는 애들이 이제 공부 끝나면은 운동을 2시간을 해요.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하고서 와라. 하고서 밥 먹고 오면은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애들하고 그렇게 재밌었어요. 애들하고 생활하는 게. 공부를 가르치니까 애들 공부 1등, 운동 1등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만 와도 엄마들 욕심 있고 뭐해서 애들이 전기 어린이 회장이라는 거 뭐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육상부 아니면은 회장이 안 돼요. 애들이한테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인기 있잖아요. 걔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면서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다 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제가 부족했느냐면, 이 대전 이런 대회에서는 금메달 많이 따오고 하는데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이 안 나와. 야, 이것도 하나 좀 왜 그런가 열심히 해도.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점심시간에 애들 점심을 어떻게 먹나 하고 둘러봤어요. 6학년 교실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급식실에서 밥하고 국을 갖다가 놓고 자기가 퍼먹는 자율배식이요. 근데 6학년 여자애가 어떻게 먹나 봤더니 밥 숟가락에 반 숟가락씩 한큼씩 2개 놓더니 김치 조각 많은 거 톡톡 털어서 놓고 그거 앙 먹고선 그만이요. 야, 놀랐어요. 그럼 얘가 앞으로 2시간 동안을 운동장에 뛰어야 되는데 저거 먹고서 어떡할 거냐? 보면은 여자애들이 이거 살찐다고 안 먹어요.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왜 그걸 느꼈느냐면 시골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이 이제 소풍을 냇가로 갔는데 이 개구진 애들이 있잖아요. 그 냇가를 더듬어서 미꾸라지를 잡아왔는데 이만한 굵어요. 뱀장어만큼 굵고 이렇게 큰 미꾸라지를 잡아왔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하고 이제 교실에다가 어항에다 넣고서 그걸 길렀는데 여름방학이 되니까 그 기를 동안 애들이 밥풀도 주고 뭐도 주고 먹여서 이제 잘 살았는데 방학이 되니까 이제 이게 얻어먹지 못하잖아요. 그래 이제 개학이 돼서 가봤어요. 가서 어항이 이제 보니까 어서 요만한 미꾸라지가 하나가 있어. 아주 간사라고. 뭐라 이게 어디서 나갔지? 하도 나올 구멍은 없잖아요, 어디가. 근데 이렇게 굵었던 미꾸라지가 요렇게 가늘고 요만해졌어요. 길이도 짧아졌어. 그때.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는 방학 동안 30여일이 넘는 동안 제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안 죽고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애들도 하루 운동을 하면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제 몸을 갉아먹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전대회는 1등해도 전국대회 금메달이 안 나와서 그거구나. 그럼 얘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저녁 때도 보면은 운동 끝나고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공부하러 와라 하는데 애들이 집도 좀 멀고 하면 귀찮은 테지. 아이스크림 하나 빨아먹고서는 교실로 들어와서 공부하다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면은 그때 가면 입맛도 다 떨어지고 그냥 쓰러져 잘 테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밥을 내가 해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교실에 좀 빈 공간에다 주방을 차려가지고 밥을 해먹였어요. 제가 먹여서 좀 튼튼하게 만들려고. 근데 밥을 해먹으면 그때 양지초등학교라고 법동에 있을 텐데 운동 끝날 때쯤 되면은
코치한테 정리운동하라고 하고 나는 법동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보면은 이제 고기 하면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이고 대전에 오니까 그래도 예산을 조금 주더라고요. 돼지고기나 닭고기, 생선은 갈치, 또 고등어, 뭐 조기 뭐 이런 거 그걸 해서 밥을 차려서 밥을 수북히 퍼서 놨어요. 그래 놓고 먹어라 했더니 그 밥 안 먹던 애들 먹나요 그거? 야 먹어 하고 옆구리만 찌르고 이렇게 서로 그러면은 숟가락 놔. 니들 배가 운동을 덜 해서 배가 덜 고픈 거예요. 나가서 운동 좀 더 하고 가보자 하고 운동장에 데리고 나오면 아이고 선생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하고서 그래 진짜 잘 먹을까요? 예. 그럼 와서 먹으라면 서로 먹으라고 찔러가면 이제 막 해서 그 밥 먹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제일 운동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겨우 이제 밥 먹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참 여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나 알았어요. 그때 장이 가면요 매일 사봐야 그게 그거지 새로운 거 뭐 살 게 없더라고요. 똑같죠 매일. 예? 매일 똑같아. 네. 근데 애들은 뭐라 좀 색다르게 해줘야 이거 조금이라도 먹일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조리 방법을 바꿔볼까 뭐 할까 하면서 몇 년 동안 밥 해주는 동안 달걀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좋지요. 그거 하나가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달리게 해주려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조금 편했어요. 편하게 저 농수산시장 가면은 그때 소머리, 이만한 소머리, 그때 5만원씩 했어요. 그 5만원에 사가지고 그걸 가꾸면 잘라주죠. 그걸 이런 통, 60리터인가 이런 통에다 놓고, 거기 앉으세요. 통에다 놓고 그걸 봐요. 푹푹 보면은, 자,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때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놈의 파슬기. 대파 이제 큰 거 2단씩은 넣고 쓸어야 이걸 먹여요. 아, 이거 눈물만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걸 쓸어서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한 대접씩 해서 또 머리는 고기도 많아요. 그런 게 해서 먹이면은 애들이 처음엔 잘 먹더니 나중엔 질리지요. 그래도 저는 해줄 게 그래도 그게 제일 편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먹였는데 겨울 하루 날려면은 소대가리 5개는 없댔어요. 그래 이제 지들이 잘 먹었죠. 근데 나중에 얘들이 커가면서 설렁탕은 안 먹는데요. 설렁탕은 절대 입이 안 된대요. 그건. 예? 그래가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먹이니까 잘 먹고 많이 흐뭇하고 어쩌다 한번 한식 뷔페 한번 데려가지 애들을. 들어가면 얘들이 오늘 시큰 먹었구나 이러요. 그러고 가서 뷔페 집에 가서 먹으면 보통 이런 접시에다 수북히 갖다가 먹는데 1인당 3접시를 갖다 먹고 이제 그만 먹을 테지.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달려드느냐 아이스크림 통. 아이스크림 통에 가서 그걸 박살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눈치가 달라져. 주인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제가 미안해서 얘들아 가자 하고 달려갖고 나와요. 나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서 내려가면서 애들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빵이요. 빵을 2개, 3개 꺼내 그걸 먹으면 내려와요. 이 먹는 훈련 성공시키니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아니 원 없이 먹이고 원 없이 했어요. 이렇게 좀 해서 나중에 그 애들이 계속 운동을 한 애들은 운동선수로 큰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어디 지금 충남대에 가서 대학병원에 의사하는 애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니? 하니까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 가서 그만뒀는데
공부는 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가 공부해서 의대에 가서 의사도 되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때요? 저 애국했어요? 네. 애국했죠?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키우는 재미로 42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42년 지나면서 삼성초등학교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데 그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서운하냐요. 얼마나 서운하냐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서운해. 이거 왜 서운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계속 그래. 그러다 깨달은 게 아하, 내가 안 서운한 이유가 뭐냐? 그걸 깨달았어요. 하루하루를 저는 보낼 때 하루하루를 그냥 예사로 보낸 적이 없었고 온 힘을 짜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칠 게 없나, 조금이라도 더 애들한테 나눠줄 게 없나 항상 고민했고 잠자리 잘 때 아까 둘째 시간, 국어 시간에 뭐는 요렇게 가르칠 거리고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했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살아온 교직 생활에 조금도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년 퇴임 직장에서를 마련해서 저를 이제 그때 제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내가 이제서 정년 퇴임을 하고서 새로운 삶을 살 그 자신을 얻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 깨달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누구든지 한번 이제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 미련이 없을 거라는 걸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정년 퇴임을 했어도 저는 아주 열심히 시골 가서 농사도 짓고 뭐하고 남들을 보면 항상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했어. 미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42년의 족적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어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했던 제가 떠난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저 사람은 없어져. 그래 하나 후회하는 게 내가 너무 그렇게 독단적으로 죽어나고 열심히 살았던 게 남이 나를 본받지 못하고 일반화되지 못할 만큼 그게 문제였구나. 그래 이제 앞으로 저기 또 다시 기회가 주면은 그것도 틀렸지만 이제요. 그렇게 나 혼자만 그냥 견뎌낼 만큼 아니라 조금 더 남들도 쫓아올 수 있을 만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한 가지 시간도 많이 좀 더 해도 돼요? 예. 예. 저기 여기 효가 있잖아요. 효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산내초 교장할 때예요. 산내초는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좀 잘 사는 동네인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파트라고는 있어봐야 임대아파트 정말 문 열고서 보면은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시나 할 정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문 뒤에는 쪽방촌이 많은 방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들이. 근데 그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아침에 도시락을 하나 갖다 주시면 반 나눠서 그걸 드시고 뚜껑 타서 뒀다가 이제 저녁에 남은 걸 잡수고 들어가 주무시는데 낮에 방 안에 날 추운데 방 안에 있어봐야 보일러 때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하니까 학교로 들어오셔. 학교로 오셔서 애들 뛰는 모습도 보고 뭐하고 또 요 담벼락에 모퉁이 바람 안 부는 담벼락에서 해바라기 하시다가 해 따라서 움직이고 왔다 해 넘어가면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교장실에서 혼자 밥 먹으러 이제 식당을 가는데 그 허리 꼬부러진 할머니가 한 분이 가시라고 해서 할머니 손 붙잡고 제가 저하고 같이 밥 먹어요 하고서 싫다고 하시는 분 모시고 식당으로 갔는데 가니까 큰 책상에 애들이 한 16명인가 앉아있고 두 자리가 비었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내가 바깥 국회하고 내 자리 여기 맡아놓고 그래서 밥을 퍼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있던 18명 애들이 하나도 없이 싹 붙어있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못 앉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모르죠. 무슨 저긴 있어도 아마 요새 애들 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면 그냥 그럴걸요? 그렇게 해요 애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지들 뭐 몸에 냄새도 나시고 뭐 하는데 그렇다고 그 애들이 그냥 싹 그냥 자리 도망가요? 그래, 효교육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해도 그거는 직접 대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지. 훈화 교장이 아무리 맨날 순화해봐도 소용없어. 그래 이제 그걸 어떤 기회를 저도 한번 기다려봤죠. 근데 그의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면 사스가 있을 때가 있죠. 사스라는 거. 그게 위험해서 노인분들 돌아가시려고 뭐 할 정도인데 그럴 때인데 교장실도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또 와서 거기 계시는데 너무 안 됐죠. 그래 가서 할머니 지금 사스가 유행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할머니들 돌아가세요. 할머니 저기 동네마다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가시고 따뜻하고 한데 왜 여기 계시느냐고 했더니 한 할머니가 경로당 죽어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경로당? 동네마다 경로당 다 있잖아요. 가면 냉난당 다 해주잖아. 근데 왜 안 가실까?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왕따당에서 지나가요. 왕따. 그 왕따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왕따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엄마도 동네 경로당 나가시죠? 나가지. 엄마 거기도 왕따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마 노인네들 유치원 애들만도 못해대야. 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과일장에도 가끔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나 또 반찬 같은 거 먹을 거라도 해오는 사람은 배워봤는데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운묵에 가서 쭈그리고 그냥 벽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이제 누가 뭐 가지고 뭐 드시다가 이거 하나 먹고 가! 하고도 던져주면 그거나 받아먹고 가신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 정말 우리 자식들이 생각을 해봤더라고요. 부모 경로당 가시는 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그분들 쪽방촌에 멀리 밖에서 흘러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가봐야 이제 왕따 당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어떡하나, 이건 아니다. 요번 기회에 휴도 한번 해볼까,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 빈 공간이 있나 했더니 1층에 남교사님 계시, 여교사님 계시, 교실 반칸 요 정도 될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난방 다리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 있고. 그래가지고서 교감 선생님 뭐 이렇게 상의해서 했더니 선생님들이 좋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여기 교실 반칸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경로당으로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기 가서 쉬실래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막 말살 불러요. 그 대신 여기서는 왕따 절대 안 돼요. 걱정 말래요. 그러면 거기다 모셨더니 나중에 저런 경로당에서 구박받고 하시는 분들이가 봐요. 20명, 30명이 몰려들으셔. 그럼 학교에서는 가끔 쌀도 드리고 뭐 좀 드실 것도 좀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할머니들한테 무슨 강사를 모셔서 종이접기 뭐니를 할머니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실 때 아이들도 거기다 투입을 시켰어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복잡복잡해요. 이제 그 경로당이 아마 다른 경로당보다도 잘 됐을 거예요. 아니요. 복잡복잡해. 그러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만세를 부르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밥 먹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오다가 똑똑 두드리고 할머니 내가 노래 한번 해드릴까요? 하고 노래해드리고 옛날 얘기해드릴게요. 이런 애들이 나와서요.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효교육은 그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지
교장이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책에도 아무리 읽어봐야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던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효자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거기서 산내초등학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고 하니까 저 대전시 동구 노인회에서 저를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했더니 넓은 방에 노인분들이 앉아 계신데 거기가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예? 전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내 어머니 위하던 남의 어머니도 위하자. 예? 내 할머니 위하던 남의 할머니 위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 있는데 지금 감사패 받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애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아유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저 살아온 게 한도 끝도 없어요. 보면 근데 이제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실감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추 핵심 말씀이 이제 모두 충성 중자. 흔히 충성하면 군인 갔다고 세금 잘 내고 이제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원 뜻은 이 가운데 중 속중자예요. 가장 중심. 사가로 말하자면 씨앗 부분, 속마음. 그러니까 원래 충자의 뜻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위험한 지경 가서 죽을 환경에 들어가도 내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마음, 그것을 속마음에서 나온 충성심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효도하고 충성은 손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헌신적인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나라에서 임금님이 야, 저 정신이 나라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효성 쪽에 한쪽 면을 따다가 이것을 나라에 하도록 가르치자. 이래서 출발점, 충성의 출발점은 효심에서 본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에 대한 강의를 다양한 충성, 진실로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충성이에요. 이 정성성자가 충성하면 정성성자가 붙는데 이것은 천도지상이라 하늘의 법도가 들어있는 것이 정성이에요. 그러길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금메달 좀 따게 하여겠다. 이것을 뜻을 세워서 이루어낸 정성. 그게 이루어지려면 정성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 정성을 거기다 도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군 말씀도 늦게 없고 뭐 책을 볼 사이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새마음의 명강사도 자기가 체험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이 실사례를 만들었을 때 명강사가 되지 꾸며서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참으로 뜻깊은 걸 했고 특히 강조할 것은 교육을 체험으로 성공시킨 겁니다. 왜냐?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는 나라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지만 원 정신은 양반 문화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조선 태조 때부터 시작된 우리 정신 문명의 핵이요. 조선 이루어내는 양반이란 그 두 양자는 충효 겸전할 양이요. 충성도 할 줄 알고 효도도 할 줄 알고 그것을 갖춘 것을 양이라 하고 반이란 문무겸비할 반이다. 문만 치우치고 반을 소리해도 안 되고 무만 숭상하고 문을 소리해도 안 되고 지금 말씀처럼 고통스러운 그 육신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면
공부하기는 책 보기는 아주 쉬워. 고생을 먼저 시켜. 그 교육의 실험을 내가 체험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이 교육 현장 총감독이 돼가지고 앞으로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이런 체험을 한 분이 가셔서 철학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키우면 성공시킬 수가 있다. 그 아무나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극정성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경험한 분이 철학을 가지고 할 때만 이루어지지 무슨 연구학 박사가 뭘 했고 박사를 따고 그것이 중요한 것 그것도 뭐 앉는 것보다는 중요한데 체험을 한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오늘 이런 강의 처음이죠. 예. 자연스럽게 어디 뭐 따올 것도 없어. 내가 실제로 했으니까. 우리 새마을교육 강사들이 앞으로 명강사가 되는 길은 아주 체험을 해서 내 몸에 체득을 해서 달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연말을 하셔야 새마을 지도사 명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충성을 다하신 교육자 중에 교육자 앞으로 교육의 총수가 좀 돼서 우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이 교육이 지금 박사 따고 한다고 문만 숭상하고 문을 운동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몸이 약해놓으면 별소리 다 해도 제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해야 돼요. 오늘 참 훌륭한 강의를 오늘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인데 참 이게 우리 인연 속에 앞으로 새마을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